서울 은평구의 작은 아파트. 침대 옆 탁자 위에는 먼지 앉은 액자가 놓여 있습니다. 25해 전 환하게 웃고 있던 아내의 모습. 김철수 씨는 오늘도 그 사진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66. 아내를 떠나보낸 지 어느덧 10년이 흘렀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빠 명절에나 얼굴을 비춥니다. 넓지 않은 집이지만 혼자 살기엔 너무 넓고 고요합니다. 시계 소리만이 정막을 깨트릴 뿐입니다. 아침마다 혼자 차를 끓이고 혼자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 잠이 듭니다. 이런 날들이 반복되면서 철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이 과연 사는 것일까? 삶이 아니라 그저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무기력한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봄날 동네 복지관에서 등산 동호회 모집 공고를 보았습니다. 망설였지만 집에만 있기보다는 낫겠다 싶어 신청했습니다. 첫 모임날 낯선 얼굴들 사이에서 어색하게 앉아 있는데 옆자리에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이라고 합니다. 처음 오셨어요?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순희 씨 역시 혼자 사는 처지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15년을 홀로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첫 산행은 북한산 둘레길이었습니다.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식 이야기, 젊은 시절 이야기, 요즘 건강 이야기. 별것 아닌 대화였지만 오랜만에 누군가와 걷는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후로 매주 토요일 아침이 기다려졌습니다. 등산화를 신고 작은 배낭을 메고 동호회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길. 특히 순희 씨와의 대화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산을 오르며 숨이 찰 때면 서로 기다려주고 약수터에서 물을 마실 때면 자연스레 옆에 앉았습니다. 점심을 먹을 때도 하산할 때도 늘 함께였습니다. 어느 날 순희 씨가 말했습니다. 철수 씨, 요즘 제가 토요일만 기다리게 되네요. 철수 씨도 고백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오랜만에 설레는 기분이 뭔지 알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60을 넘긴 나이지만 가슴 한편이 두근거렸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랑과는 다른 조용하지만 단단한 감정이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두 사람은 산행이 아닌 날에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차를 마시거나 공원을 산책하거나 때론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순희 씨는 늘 밝은 미소를 지었고 철수 씨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철수 씨는 순희 씨 곁에서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가도 더 이상 적막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또 순희 씨를 만날 생각에 가슴이 설렜기 때문입니다. 저녁을 먹을 때면 순희 씨가 좋아할 만한 맛집을 검색했고 잠들기 전엔 오늘 나눴던 대화를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10년간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눈이 소복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순희 씨, 저와 함께 남은 인생을 살아주시겠습니까? 순희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을 다시 느낄 줄 몰랐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온기는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황혼의 나이지만 봄은 다시 왔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계절에 찾아온 예상치 못한 선물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지 않던가. 60이 넘어도 70이 되어도 사랑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젊은 시절보다 더 소중하고 절실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자식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자식들도 당연히 축하해 줄 거라 믿었습니다. 철수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자식들을 불렀습니다. 큰아들 민수, 작은아들 민호, 그리고 딸 지영. 세 자식 모두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각자 가정을 꾸리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아버지가 좋은 소식이 있어서 불렀다.
철수 씨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식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시죠? 딸 지영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아니다, 건강은 괜찮다. 사실은 말이다. 아버지가 재혼을 하려고 한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세 자식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네. 재혼이요? 큰아들 민수가 되물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등산 동호회에서 좋은 분을 만났다. 박순희 씨라고 하시는데 정말 좋은 분이시다. 너희도 만나보면 알 거야. 철수 씨는 순희 씨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요? 66이시잖아요. 그 나이에 무슨 재혼을 하신다는 겁니까? 작은 아들 민호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 아버지도 사람이다.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너희는 모를 거다. 철수 씨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딸 지영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걱정되는 거예요. 혹시 그분이 아버지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닐까요? 요즘 그런 사기가 많잖아요. 철수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영아, 그런 사람이 아니다. 순희 씨는 자기 집도 있고 연금도 받으시는 분이야. 돈 때문이 아니라 서로 의지하며 살고 싶어서 하는 거란다. 하지만 자식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저희 입장도 생각해 주세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 10년밖에 안 됐잖아요. 큰아들 민수의 말에 철수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10년. 자식들에겐 짧은 시간일지 몰라도 혼자 살아온 철수 씨에겐 영겁처럼 긴 세월이었습니다. 매일 밤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시간들. 말 한마디 나눌 사람 없이 보낸 수많은 저녁들. 그 외로움을 자식들은 알까? 얘들아, 아버지 말 좀 들어봐라. 너희는 각자 가정이 있고 아내와 남편이 있잖니. 하지만 아버지는 10년을 혼자 살았다.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철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있잖아요. 저희가 자주 못 찾아뵙는 건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재혼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요? 딸 지영이 말했습니다. 철수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식과 배우자는 다릅니다. 자식은 자식의 삶이 있고 배우자는 매일을 함께하는 동반자입니다. 그 차이를 자식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재산 문제도 걱정되고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도 걱정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한테 죄송해요. 작은 아들 민호의 말에 철수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너희 어머니는 내가 행복하길 바라셨을 거다. 혼자 외롭게 사는 걸 원하지 않으셨을 거야. 철수 씨는 간절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완강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너무 급하게 결정하신 거 아니에요? 사기당하시면 어떡해요? 결국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자식들은 재혼을 반대했고 철수 씨는 이해받고 싶었습니다. 모임은 불편한 침묵 속에 끝났습니다. 자식들이 돌아간 후 철수 씨는 혼자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행복한 소식을 전하려 했는데 오히려 갈등만 생겼습니다. 순희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희 씨, 자식들이 반대를 해요. 순희 씨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딸이 펄쩍 뛰더라고요.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삶이잖아요. 전화를 끊고 철수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왜 자식들은 부모의 행복을 인정하지 못하는 걸까? 이기적인 걸까? 아니면 진심으로 걱정하는 걸까? 복잡한 마음이 밤새 철수 씨를 괴롭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수 씨와 순희 씨는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구청에서 조촐하게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결혼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참석하지 않을 테니 의미가 없었습니다. 대신 동호회 친구들이 작은 축하 모임을 열어주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보기 좋아요. 그 친구들의 박수와 축복 속에서 두 사람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비록 자식들은 없었지만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신혼살림은 철수 씨의 아파트에서 시작했습니다. 순희 씨가 자신의 집을 정리하고 이사를 왔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와 책 몇 권, 그리고 소중한 추억이 담긴 사진첩들. 이사날 두 사람은 함께 집을 정리했습니다. 순희 씨는 주방을 새롭게 꾸몄습니다. 정리정돈을 좋아하는 성격이라 금세 집안이 깔끔해졌습니다. 거실에는 화분을 놓았고 침실에는 은은한 조명을 달았습니다. 10년간 쓸쓸했던 집이 따뜻한 보금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순희 씨가 먼저 일어나 차를 끓였습니다. 여보, 차 드세요. 따뜻한 차 한 잔. 그 작은 배려가 철수 씨에겐 큰 행복이었습니다. 함께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는 시간. 오늘 날씨 이야기, 뉴스 이야기, 오늘 할 일 이야기. 소소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젊은 시절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철수 씨가 그릇을 씻으면 순희 씨가 닦아 정리했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병원에 갈 일이 있으면 함께 갔습니다. 철수 씨는 무릎이 좋지 않아 정형외과를 다녔고 순희 씨는 혈압 때문에 내과를 다녔습니다. 서로의 진료 날짜를 기억하고 약 먹을 시간을 챙겨주었습니다. 여보, 약 드셨어요? 아, 깜빡할 뻔했네. 고마워요. 나이가 들면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혼자 살 때는 약 먹는 것도 잊기 일쑤였는데 이제는 서로가 서로의 건강을 지켜주는 파수꾼이 되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손을 잡고 기다리는 시간. 그 손의 온기가 불안함을 덜어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순희 씨의 말 한마디에 철수 씨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릴 때도 주사를 맞을 때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저녁이면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걷는 시간.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거나 연못의 오리를 구경했습니다. 저 오리 봐요. 항상 쌍으로 다니네요. 우리도 저렇게 늘 함께 하자고요. 작은 대화 하나하나가 달콤했습니다. 젊은 연인들처럼 열정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이해와 배려가 있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알기에 더 조심스럽게 대했고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음을 알기에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함께 드라마를 봤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는 시간. 순희 씨가 감동적인 장면에서 눈물을 흘리면 철수 씨가 티슈를 건넸습니다. 이렇게 눈물이 많으실 줄 몰랐네요. 나이 들면 눈물도 많아져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부부였습니다. 밤이 되면 나란히 누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했어요. 단순하지만 진심 어린 대화. 손을 맞잡고 잠이 드는 순간 철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거창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아침을 맞이하고 함께 저녁을 먹고 함께 잠드는 것. 그 일상이 바로 행복이었습니다. 자식들의 반대가 마음 한구석에 걸렸지만 순희 씨와 함께하는 매일이 그 상처를 조금씩 아물게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몰랐습니다. 사랑이 열정만이 아니라는 것을. 배려와 이해,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을. 황혼의 나이에 비로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순희 씨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편안한 사랑도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가장 좋은 동반자였습니다. 재혼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 민수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아버지,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철수 씨는 불안한 마음으로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순희 씨는 눈치껏 자리를 피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재산 정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민수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철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재산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아버지 명의로 된 이 집이랑 예금 있잖아요. 혹시 박순희 씨한테 다 넘어가는 건 아닌가 해서요. 철수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돈 이야기였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 없는 사람으로 보이냐? 재혼했다고 해서 재산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하지만 민수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법적으로 배우자는 상속 순위가 높아요. 만약 아버지께 무슨 일이 생기면 저희보다 박순희 씨가 더 많이 받게 돼요. 민수는 미리 알아본 듯 법률 내용까지 언급했습니다. 철수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죽음 이유를 벌써 계산하고 있다니.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 혼인 전 재산 협약서 같은 걸 쓰는 게 어떨까요? 아니면 미리 증여를 하시든지요. 민수의 말에 철수 씨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너는 지금 아버지한테 재산을 미리 내놓으라는 거냐? 그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명확하게 하자는 거예요. 박순희 씨도 자기 재산을 보호하고 싶으실 거고 저희도 어머니가 물려주신 유산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민수는 자신의 논리를 펼쳤습니다. 철수 씨는 말없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차갑게 변했을까? 돈만 밝히는 사람으로 키운 기억은 없는데. 민수야, 너희 어머니 유산은 이미 10년 전에 정리됐다. 이 집은 아버지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거고 예금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순희 씨는 돈 때문에 나랑 결혼한 게 아니야. 철수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순진하세요. 요즘 황혼 재혼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신문에도 계속 나오잖아요. 민수는 휴대폰을 꺼내 관련 기사들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황혼 재혼 후 재산을 편취당한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순희 씨를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심하는 게 맞다는 논리였습니다. 철수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들의 말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도 있고 조심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순희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생활하며 느낀 그녀의 진심을 철수 씨는 믿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를 믿어라. 순희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만약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너희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할 거다. 유언장도 써놓을 테니 걱정하지 마라. 철수 씨는 최대한 아들을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말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법적으로 확실하게 해두세요. 저희도 안심하고 박순희 씨도 오해 안 받으시잖아요. 결국 민수는 법무사 연락처까지 남기고 갔습니다. 아들이 돌아간 후 철수 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순희 씨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 할까? 말하면 상처받을 텐데. 하지만 숨길 수도 없는 문제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 철수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순희 씨, 오늘 큰아들이 다녀갔어요. 재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순희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어요. 저희 딸도 비슷한 말을 했거든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자식들은 우리가 사랑해서 재혼했다는 걸 믿지 않나 봐요. 순희 씨의 말에 철수 씨는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서로를 믿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하지만 자식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법적으로 정리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순희 씨도 동의했습니다. 저도 그게 좋겠어요. 서로의 재산은 서로의 자식들에게 가도록 명확히 해두면 나중에 분쟁도 없을 거예요. 다음 날 두 사람은 함께 법무사를 찾아갔습니다. 혼인 전 재산 협약과 유언장 작성에 대해 상담을 받았습니다. 법무사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요즘 황혼 재혼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서로의 재산을 보호하고 자녀들과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죠.
철수 씨와 순희 씨는 각자의 재산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철수 씨는 아파트와 예금 3천만 원, 순희 씨는 빌라와 예금 2천만 원.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평생 모은 소중한 재산이었습니다. 각자의 재산은 각자의 자녀에게 상속되도록 하고 생활비는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하시겠어요? 법무사의 제안에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마음 한편이 씁쓸했습니다. 사랑하는 사이인데 이렇게 계산적이어야 한다니. 협약서를 작성한 후 자식들에게 알렸습니다. 법적으로 정리했으니 걱정하지 마라. 민수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아버지. 이게 서로를 위한 거예요. 하지만 철수 씨는 씁쓸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믿지 못하고 부모가 자식을 안심시키기 위해 법적 서류를 써야 하는 현실이. 순희 씨의 딸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엄마,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나중에 문제 생기는 것보다 낫잖아요. 자식들은 안심했지만 부모들의 마음에는 상처가 남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순희 씨가 물었습니다. 잘못한 건 없어요. 다만 세상이 그만큼 각박해진 거겠죠. 자식들도 자기 삶이 힘드니까 그런 거예요. 철수 씨는 자식들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서운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키우고 교육시키고 결혼시키고 손주까지 봐주었는데 이제 노년의 작은 행복을 찾았을 뿐인데 왜 자식들은 축복해주지 못하는 걸까? 재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행복은 중요하지 않은 걸까? 이런 생각들이 밤새 철수 씨를 괴롭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희 씨가 평소처럼 차를 내왔습니다. 여보, 어제 잠 못 주무셨죠? 어떻게 알았어요? 얼굴에 다 써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의지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자식들은 언젠가 이해할 거예요. 순희 씨의 따뜻한 말에 철수 씨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재산 문제를 정리한 후에도 자식들과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가 오고 한 달에 한두 번은 손주를 데리고 찾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재혼 소식 이후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전화를 걸면 받기는 하지만 대화가 길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바빠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늘 바쁘다는 핑계였습니다. 찾아오는 일은 더욱 드물어졌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기대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명절에는 오겠지.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순희 씨와 함께 전통시장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자식들이 좋아하는 갈비찜도 만들고 손주들 좋아하는 잡채도 준비해야죠. 순희 씨는 철수 씨를 위해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명절 당일 아침, 상을 차리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오전이 지나고 오후가 되어도 자식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큰아들 민수. 민수야, 오늘 올 거지? 아버지, 죄송해요. 처가 쪽에서 먼저 가야 할 것 같아요. 나중에 들를게요. 하지만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작은아들 민호. 민호야, 너는 오니? 아버지, 애들이 아파서요. 다음에 뵐게요. 역시 핑계였습니다. 딸 지영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지영아, 얼굴 좀 보자. 아빠, 오늘은 남편 가족들이랑 약속이 있어서요. 다음 주말에 갈게요. 하지만 다음 주말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명절을 철수 씨와 순희 씨 둘이서만 보냈습니다. 차례상 앞에 앉아 절을 올렸습니다. 돌아가신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나 잘 살고 있어. 좋은 사람 만나서 외롭지 않소. 하지만 아이들이 날 멀리하니 마음이 아프오. 상을 물리고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갈비찜도 잡채도 전도 많이 남았습니다. 손주들 주려고 준비한 건데 철수 씨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순희 씨는 철수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동호회 친구들 나눠주면 되죠. 우리를 좋아해주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다음 날 남은 음식을 싸서 동호회 친구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어머,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명절인데 자식들이 안 와서 남았어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바빠서 그래요. 이해하세요. 위로의 말이었지만 철수 씨는 알았습니다. 바빠서가 아니라 재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라는 것을. 겨울이 왔습니다. 손주 생일이었습니다. 큰아들의 딸 초등학교 3학년. 예전 같으면 생일 파티에 초대받았을 텐데 올해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철수 씨는 용기를 내서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서연이 생일이지? 할아버지가 선물 사줄게. 아, 아버지. 괜찮아요. 저희끼리 조촐하게 할 거예요. 그래도 손녀 생일인데 할아버지가 가야지. 아버지, 아이들이 공부 때문에 바빠요. 다음에 봬요. 결국 만나지 못했습니다. 철수 씨는 인터넷으로 선물을 주문해 집으로 보냈습니다. 며칠 후 간단한 문자가 왔습니다. 선물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다는 말뿐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손녀가 직접 전화해서 할아버지 감사해요. 사랑해요. 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목소리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작은 아들 민호와도 비슷했습니다. 아들이 승진했다는 소식을 친척을 통해 들었습니다. 직접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축하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승진했다며? 축하한다. 아, 네. 감사합니다. 무뚝뚝한 대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밥이라도 사줄게. 언제 시간 돼? 요즘 너무 바빠서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하지만 그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딸 지영은 그나마 가끔 안부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건강하시죠? 응, 건강하다. 너희도 잘 지내고? 네, 저희는 잘 지내요. 짧은 문자 몇 통이 전부였습니다. 예전처럼 수다스럽게 전화로 이야기하던 딸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철수 씨는 무엇이 자식들을 이렇게 변하게 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재혼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철수 씨는 순희 씨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나 때문에 당신도 자식들한테 미움받고. 순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딸도 저를 멀리해요. 하지만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아팠습니다. 자식이 멀어진다는 것, 손주를 볼 수 없다는 것. 그것은 노년의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밤마다 철수 씨는 손주들 사진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돌잔치 사진. 행복했던 추억들이 이제는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언제쯤 다시 볼 수 있을까? 중얼거리는 철수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순희 씨는 아무 말 없이 철수 씨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순희 씨도 같은 아픔을 겪고 있었으니까요. 마을 어귀에서 이웃을 만나면 어색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철수 씨, 재혼하셨다며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 나이에 무슨 재혼을 하세요? 자식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노골적인 간섭이었습니다. 제 인생이니까 제가 선택한 겁니다. 철수 씨는 당당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철수 씨 젊은 것도 아니고 재혼을 하다니. 돈 때문 아닐까? 그 여자. 자식들이 얼마나 속상하겠어. 근거 없는 추측과 편견이었습니다. 순희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동네 슈퍼에 가면 주인 아주머니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순희 씨, 재혼하셨다며요. 좋으시겠어요. 축하하는 말 같지만 어조에는 비꼬는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노인 교실이 있었습니다.
철수 씨와 순희 씨는 함께 참석했습니다. 수업 후 다과 시간.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두 분 신혼이시죠? 보기 좋아요. 반가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던 다른 할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요즘 황혼 재혼 많이들 하더라고요. 근데 자식들이 허락했나요? 노골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저희 인생인데 허락이 필요한가요? 순희 씨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자식들 생각은 해야죠. 재산 문제도 있고. 할머니는 계속 간섭했습니다. 철수 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개인적인 일입니다. 저희는 법적으로도 모든 걸 정리했고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단호한 어조였습니다. 할머니는 머쓱한 표정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두 사람은 지쳐갔습니다. 왜 우리 인생을 남들이 간섭하는 걸까요? 순희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은 조용히 살아야 한다는 편견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철수 씨는 순희 씨를 격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동호회 친구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철수 씨 부부 보면 정말 보기 좋아요. 서로 배려하고 함께 웃고. 젊은 부부들도 저렇게 못하던데. 진심 어린 칭찬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도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배우자 잃고 혼자 사는데 두 분 보면 부러워요. 나도 용기 내볼까 싶어요. 조금씩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등산을 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항상 함께 걸었습니다. 철수 씨가 힘들어하면 순희 씨가 기다려주고 순희 씨가 숨차면 철수 씨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등산객들이 말했습니다. 저 부부 좋아 보이네요. 저렇게 의지하면서 사는 거 보기 좋아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서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수군거리던 이웃들이 점점 태도를 바꿨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산책하는 모습, 장을 보는 모습, 서로를 챙기는 모습이 익숙해지면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처음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저렇게 행복해 보이니 좋네요. 슈퍼주인 아주머니도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순희 씨,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 보이세요. 행복하신가 봐요. 복지관에서는 오히려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이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지내세요? 비결이 뭐예요? 철수 씨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그냥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죠. 나이가 들면 건강도 중요하고 외로움도 큰 문제예요.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순희 씨도 덧붙였습니다. 젊은 시절처럼 열정적이지는 않지만 오히려 더 깊은 이해가 있어요. 서로의 아픔을 알고 남은 시간이 소중하다는 걸 아니까 더 잘 대하게 돼요.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실제로 몇 달 후 동호회에서 또 다른 황혼 커플이 탄생했습니다. 철수 씨 부부 보고 용기 얻었어요. 그들의 선택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되자 두 사람은 근처 수목원에 자주 갔습니다. 꽃구경을 하고 나무 그늘에 앉아 쉬고 작은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관리인이 말했습니다. 두 분 자주 오시네요. 금슬이 참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곳에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철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수목원을 찾는 다른 방문객들도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이 든 부부가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은 아름다웠습니다. 어떤 젊은 부부는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저희도 나이 들면 저렇게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요. 두 사람은 모르는 사이에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었습니다. 편견의 벽은 천천히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사랑과 행복에는 정해진 시기가 없다는 것을. 재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서먹했지만 철수 씨와 순희 씨는 자신들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차를 마시고 함께 산책하고 함께 웃는 일상. 그것이 바로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두 사람은 벚꽃 구경을 갔습니다. 여의도 윤중로. 흩날리는 벚꽃잎 사이를 걸으며 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예쁜 풍경을 혼자 봤다면 얼마나 허전했을까요? 당신과 함께여서 더 아름답게 보여요. 순희 씨는 철수 씨의 팔짱을 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15년을 혼자 살면서 이런 곳에 올 생각도 못했어요. 이제는 매일이 설레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벚꽃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두 사람만의 세계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봐요. 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아마 지금도 혼자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겠죠. 밥도 대충 먹고 약도 제때 안 먹고 그렇게 하루하루 견디며 살았을 거예요. 순희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딸이 가끔 찾아오는 것 외에는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었어요. 외로움이 병이 되는 줄 그때 알았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제는 아니에요. 우리 함께니까요. 벚꽃잎이 두 사람 위로 흩날렸습니다. 마치 축복처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희 씨가 말했습니다. 자식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자식들의 축복을 받았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 행복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름이 되자 건강검진 시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부부시죠? 함께 검진 받으시는 거 좋네요.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검진을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두 사람은 병원 카페에 앉았습니다. 혹시 어디 안 좋은 데 나오면 어쩌죠? 순희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옆에 있잖아요. 철수 씨는 순희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나이 대비 건강하신 편이에요. 서로 잘 챙기시나 봐요. 의사의 말에 두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게 살아요. 오래오래 함께해요. 병원을 나오며 두 사람은 약속했습니다. 가을이 되자 단풍 구경을 갔습니다. 내장산. 울긋불긋한 단풍 사이를 걸으며 사진도 찍고 막걸리도 한잔했습니다. 젊을 때는 이런 여유가 없었어요. 바쁘게 일만 하고 살았죠. 철수 씨가 회상했습니다. 저도요. 애들 키우느라 생활비 벌느라 정신 없었어요. 이제야 이렇게 천천히 살 수 있네요. 순희 씨도 감회가 깊었습니다. 그래서 더 소중한 것 같아요. 이 시간이. 두 사람은 단풍잎 아래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나가던 젊은 부부가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두 분 정말 보기 좋으세요. 저희도 나이 들면 저렇게 살고 싶어요. 젊은 부부의 말에 철수 씨와 순희 씨는 뿌듯했습니다. 자식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은 축복해 주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두 사람은 집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길을 걸으며 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당신을 처음 만났죠. 벌써 1년이 넘었네요. 정말 빠르게 지나갔어요. 행복한 시간은 빨리 가나 봐요. 순희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음 1년도 그 다음 1년도 계속 함께해요. 우리 남은 시간을 아름답게 채워가요. 철수 씨의 말에 순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길을 걷다가 순희 씨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철수 씨가 재빨리 붙잡았습니다. 조심해요. 천천히 걸어요.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혼자였으면 넘어졌을 거예요. 작은 순간이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에 눈을 바라봤습니다.
자식들 생각이 나요? 순희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당신과 함께한 이 1년이 정말 행복했어요. 자식들의 인정을 받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것 때문에 이 행복을 포기할 순 없어요. 철수 씨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순희 씨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요. 평생 자식 위에 살았으니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의 인정이 아니라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서 오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철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재혼하지 않았다면 지금 어떤 모습일까? 아마도 텔레비전을 보다 외로움에 잠들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식들이 가끔 전화해도 몇 마디 나누다 끊을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하루가 기대되지 않고 저녁이 되면 또 긴 밤을 견뎌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옆에서 잠든 순희 씨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내일 아침이 기대됐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고 함께 아침을 먹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이었습니다.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소소한 일상 속에서 느끼는 따뜻함. 그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철수 씨는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희 씨가 먼저 일어나 차를 끓였습니다. 여보, 일어나세요. 날씨가 정말 좋아요. 창밖을 보니 어제 내린 눈으로 세상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함께 창가에 서서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순희 씨가 감탄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보니 더 아름다워요. 철수 씨가 순희 씨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런 순간이 바로 축복이었습니다. 거창한 행사나 값비싼 선물이 아니라 이렇게 평범한 아침을 함께 맞이하는 것.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았습니다.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부모도 사람이고 사랑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그때까지 기다리며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소중히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재혼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는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철수 씨와 순희 씨는 변함없이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철수 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아침 산책을 하다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더니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순희 씨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는 심근경색이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빨리 오셔서 큰 수술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정도는 입원하셔야 해요. 순희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시에 자식들에게 연락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큰아들 민수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다고요? 지금 어느 병원이세요? 서울대병원이에요. 빨리 와주세요. 순희 씨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1시간 후 세 남매가 모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순희 씨를 마주한 자식들은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상태는 어때요? 딸 지영이 물었습니다. 다행히 큰 수술은 안 해도 된대요. 일주일 정도 입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잘 간호할게요. 순희 씨의 말에 작은 아들 민호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돌아가면서 간병할 테니 괜찮아요. 순희 씨를 배제하려는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순희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고맙지만 제가 할게요. 저도 아내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희 씨는 병원에서 거의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철수 씨를 간호했습니다. 식사 시간마다 죽을 쑤어 먹였고 약 시간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몸을 닦아주고 베개를 고쳐주고 말벗이 되어주었습니다. 자식들이 교대로 찾아왔지만 순희 씨만큼 헌신적이지 못했습니다.
일이 바빠 오래 머물지 못했고 와도 어색하게 앉아 있다가 갔습니다. 반면 순희 씨는 지친 기색 없이 철수 씨를 돌봤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전혀요. 제 남편인데요. 당연한 거죠. 순희 씨의 대답에 간호사는 감탄했습니다. 요즘 보기 드문 헌신이에요. 부럽네요. 일주일이 지나 철수 씨는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순희 씨의 간호는 계속됐습니다. 아침마다 혈압을 재고 약을 챙기고 몸에 좋은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철수 씨는 순희 씨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혼자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제대로 회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식들은 바빠서 자주 올 수 없었을 테고 혼자 외롭게 투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순희 씨가 있어서 빨리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철수 씨는 순희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저도 당신이 아프면 똑같이 할 거예요. 우리 부부잖아요. 순희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 달 후 철수 씨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정말 빨리 회복하셨네요. 가족분이 잘 돌봐주신 덕분인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정성껏 간호해줬어요. 철수 씨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순희 씨가 말했습니다. 이번 일로 깨달았어요.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혼자였다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맞아요.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이제부터 더 건강하게 살겠어요. 당신과 오래오래 함께하기 위해서.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걸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큰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병원 계시는 거 보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무슨 생각을? 철수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순희 씨가 정말 헌신적으로 아버지를 돌보시더라고요. 저희보다 더 잘 챙기시고. 솔직히 처음엔 재산 때문에 재혼하시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아버지를 아끼시는 게 보였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이제야 알았구나. 철수 씨는 감회가 깊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버지도 행복하실 권리가 있는데 제가 반대했어요. 미안해요. 민수의 사과에 철수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괜찮다. 내가 걱정해서 그런 거 아버지가 이해한다. 이번 주말에 식사나 같이 할까요? 저희 가족이랑 박순희 씨 모시고. 민수의 제안에 철수 씨는 기뻤습니다. 정말이냐? 고맙다, 민수야. 주말이 되었습니다. 식당에서 만난 민수 가족. 아내와 두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순희 이모. 손녀 서연이가 인사했습니다. 어머, 서연이 많이 컸네. 할머니가 선물 준비했어. 순희 씨는 미리 준비한 선물을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 분위기는 따뜻했습니다. 민수의 아내도 순희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모님, 아버님 병원에서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가 더 자주 못 가서 죄송해요. 괜찮아요. 제가 할 일을 한 거예요. 순희 씨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자주 뵙겠어요. 명절 때도 꼭 오세요. 박순희 이모도 함께해요. 작은아들 민호도 며칠 후 연락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생각을 정리했어요. 아버지 행복하시면 저도 좋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아내가 식사 준비하겠대요. 민호의 초대에 철수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 민호야. 정말 고맙다. 딸 지영은 직접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빠, 순희 이모님. 그동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아빠 행복만 생각했어야 하는데 재산이나 체면만 생각했어요.
미안해요. 지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희 씨가 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다 이해해요. 자식으로서 당연히 걱정되는 거죠. 앞으로 잘 지내요. 저도 지영이를 친딸처럼 생각할게요. 세 자식이 모두 마음을 열었습니다.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명절, 추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자식들이 모두 찾아왔습니다. 큰아들 민수 가족, 작은아들 민호 가족, 딸 지영 가족, 손주들까지 모두 왔습니다. 집은 오랜만에 북적였습니다. 순희 씨는 자식들과 함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모님,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며느리들이 물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천천히 해봐. 순희 씨는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주방에서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거실에서는 철수 씨가 손주들과 놀아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번에 주신 선물 너무 좋았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또 사줄게. 손주들의 제잘거림에 철수 씨는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식사를 했습니다. 상 앞에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아버지,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좋다. 순희 씨가 잘 챙겨줘서 괜찮아. 이모님 덕분이네요. 정말 감사드려요. 자식들의 진심 어린 감사에 순희 씨는 뿌듯했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 모여 차를 마셨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처음에 반대해서 죄송했어요. 이제 보니 아버지 선택이 맞았어요. 혼자 계셨으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괜찮다. 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 이렇게 가족이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철수 씨는 자식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아들 민호도 덧붙였습니다. 저도 나중에 나이 들면 이해할 것 같아요. 동반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버지 잘하셨어요. 딸 지영은 순희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모님, 저희 엄마처럼 생각하겠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고마워, 지영아. 나도 너희를 내 자식처럼 아낄게.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손주들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다음에 놀이공원 갈 거예요? 그럼 가자. 할아버지, 할머니가 데리고 갈게. 철수 씨와 순희 씨는 손주들을 안으며 웃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가족. 그날 저녁 자식들이 돌아간 후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힘들었죠? 순희 씨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요. 철수 씨는 순희 씨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길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결국 해냈어요. 자식들도 우리를 인정했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함께 이겨낸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에는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황혼의 나이에 찾아온 사랑. 그것은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자식들의 반대, 사회의 편견, 재산 문제, 외로움.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 결과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자식들의 인정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행복한 결말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날 등산 동호회에 가지 않았다면, 만약 순희 씨를 만나지 못했다면, 만약 자식들의 반대에 포기했다면, 지금 이 행복은 없었을 것입니다. 인생은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순이든 일흔이든 사랑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고 용기고 서로에 대한 믿음입니다. 순희 씨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어르신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행복을 찾으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맞아요. 황혼에도 봄은 옵니다. 우리가 그 증거예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을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 시간을 혼자가 아닌 함께 보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하루였어요. 네, 가장 행복한 하루였어요. 내일은 뭘 할까요? 글쎄요. 당신과 함께라면 뭘 해도 행복할 것 같아요. 저도요. 사랑해요, 여보. 나도 사랑해요. 두 사람은 키스를 나누고 포옹했습니다. 그리고 평화롭게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계속 함께할 것입니다. 황혼의 사랑은 이렇게 아름답게 계속됩니다. 늦게 찾아왔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사랑. 어려움을 이겨냈기에 더 단단한 사랑. 그것이 바로 철수 씨와 순희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희망. 그 희망을 안고 두 사람은 오늘도 함께 내일을 꿈꿉니다.